자, 봅시다. 그 몇 번만 좀 손으로 수기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리는 이제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엔 좀 찍어서 복습이 가능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의문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첨가하셔도 되고. 아무튼 외우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시면 이제 기반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의문을 할 때 우리가 먼저 뭐 했냐면 항상 이번에 다른 거야지. 박이랑 방이라는 말이 있다고 보시면 요거 비읍 요거 자 얘는 비읍 기역이고 얘는 비읍 이음이죠. 자 우리가 요 맨 처음 오는 비읍을 뭐라 불렀고 초성 얘는 중성 얘는 종성 이었습니다. 맞죠? 우리가 초성은 또 뭐라 부르고? 첫소리. 중성은 가운데 소리. 종성은 끝소리라고 불렀죠. 됐죠?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은 나눠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었죠? 뭐? 이거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뭐 있었어요? 우리 이응 있죠? 이응은 어디서만 쓴다? 이응은 종성에서만 쓰이고 그때 그랬었죠? 초성에 오는 얘는 그냥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됐었죠 우리? 초성에 오는 동그라미 그냥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의문을 박이랑 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아이 종성 때문에 뭐가 된 거야? 뜻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문이라는 건 뭐였냐? 뜻을 구별해 주는 뜻을 구별해 주는 말소리의 최소단이다. 그렇죠. 뜻을 구별만 해준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렇죠? 여기 뜻을 구별만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음은 자체는 뜻이 있다 없다? 없다. 이라는 거. 음은 자체는 뜻이 없어요. 뜻이 있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른 문법 요소가 돼버리죠. 형태소가 돼요. 형태소. 그래서 음은 자체는 뜻이 없다. 잘 쳐먹 떡볶이 잘 쳐먹고 그렇게 한품을 해내면 되겠습니까? 음은 자체는 뜻이 없고요. 없습니다. 좀 기억이랑 이게 무슨 뜻이 있겠어요? 없고 우리가 의문을 이제 추출해내야 되는데 요 개념을 좀 한번 해봅시다.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 요 개념은 그때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우리 향이 있고요. 성이 있고요. 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향이라는 개념, 이건 나와서 음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냥 자연의 소리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떤 개념이 나겠어요? 얘는 사람마다 다른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고요. 요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고, 의문은 이 음성을 듣고 사람마다 똑같이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어요? 뭐냐?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뭐? 여기 정리해 보면은 사람마다 다름을 요걸 듣고 머릿속으로 의문으로 요였어요. 됐죠? 사람마다 다른 발음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음성이잖아요. 됐죠? 근데 머릿속으로 똑같은 기억이구나 라고 정리를 한답니다. 됐죠? 그래서 음성과 의문의 차이.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개념 중에 뭐 있었어요? 최소 대립상. 이란 말 있었죠? 최소 대립상 이란 말 있었습니다. 이것도 의문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왜? 얘는 한 쌍의 의문으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 한 쌍만 가지고 뜻이 구별되어야 된답니다. 한 쌍만 가져야 돼요. 한 쌍. 소, 박, 방 이런 애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봐봐, 만약에 그러니까 각이랑 간이 있으면 얘는 당연히 기역과 니은으로 뜻이 구별되니까 최소 대립상이 되죠. 그리고 우리 눈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이와 눈 요거 장음 표시 이거는 뭐였어요? 스노우죠? 그래서 이것도 이거 이렇게 되면은 뜻이 구별이 되니까 소리의 길이도 뜻이 구별이 되니까 쟤네도 최소 대립상이 되죠. 그런데 주의할 건 뭐였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요거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그렇지.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짝이 안 돼요. 그럼 얘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 이거 은근히 내가 그냥 이렇게 써줘가지고 안 되는데 만약에 요거 있잖아요. 이거 최소 대입상 안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 최소 대입상은 발음 문제예요. 발음. 의문할 때는 발음이야, 발음.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디귿대죠. 얘 발음 어떻게 돼요? 디귿대죠. 똑같아요. 얘는 최소 대입상 안 됩니다. 발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요거. 됐죠? 그리고 모두 있냐면 이게 여기까지 해야 되나? 우리 영 영이랑 양이랑 왕 얘네 최소 대입상 2 일단은 적어봅시다. 이거 최소 대입상 되죠? 돼야 안 돼요? 중성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초성은 없고 일단 종성은 이응 똑같고 중성이 야고 와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최소 대입상 되거든요? 왜 되는지를 보시면 이거 야이죠, 야. 야와 와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야는 반모음 2 플러스 아고 와는 반모음 5 플러스 아예요. 그래서 얘네 최소 대입상은 얘입니다. 얘네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얘네 반모음의 개념 때문에 되는 거 최소 대입상 꼭 알아두세요. 시험이 두개 더 나오죠? 뒤에 하겠지만 요 반모음 개념도 좀 잘 알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모음 2, 반모음 5. 반모음의 개념 때문에 최소 대입상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시면 이제 최소 대입상 문제에서 빗나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의 분류 해야죠. 의문이라는 거 한번 나눠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안 되네. 최소 대입상. 의문에 분류하기 전에 우리 이 개념도 해야 되죠. 뭐? 변이음. 변이음 했나 안 했니? 처음 들어보니? 변이음의 개념이 해야 되죠. 변이음 뭐였어요? 환경에 따라. 그렇지. 환경에 따라 다른 소리로 실현 같은
의문으로 인식하는 거 였죠? 예를 들면 고기라고 했을 때 이 기억과 이 기억은 소리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기억으로 인식하죠. 그러니까 의문이 머릿속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얘네 달라요. 고기라고 하면은 발음 좀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기억으로 인식하죠. 그런데 외국 영어 쓰는 애들은 이거 다르게 인식합니다. 앞에 거는 뒤에 거 좀 더 유성음에 가깝게 해요. G 발음으로 가깝게 하고 앞에 거는 약간 좀 K 발음으로 한다는데 뭐 알바임 됐죠?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이제 의문이라는 건 그 문화와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삼성체계잖아요. 삼성체계. 어떻게 삼성체계야? 아니 뜨뜨뜨 뭐 이렇게. 근데 영어는 유성음 무성음 정도만 구분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요즘에야 글로벌한 시대니까 그렇지 예전에는 달달달 이러면은 영어 애들은 잘 몰랐대요. 달달달 저기 딸 봐 막 이러면서. 자 다시 돌아와서 변이음까지 됐고 의문의 분류. 자 분류하려면 항상 뭐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 외워야 되시죠? 맨 처음에 뭐 있어요? 그렇지. 소리 마디로 나눌 수 있는가 에서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그럼 당연히 분절이 나눌 수 있다 비분절은 없다가 되겠죠. 소리 마디 마디가 절자예요. 마디 절자 우리 관절할 때 절자입니다. 그 나누다 분수할 때 분자예요.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분절음문과 비분절음문이 이렇게 있고요. 분절음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얘네는 우리는 음소라고 합니다. 음소. 비분절음문은 운소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합하면 음운이 되는 거죠? 음소와 운소가 됩니다. 그래서 비분절 음운은 안 나눠지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것밖에 없죠. 거의 뭐? 소리의 길이 장단 요것만 거의 배우는데 아까 프린트 보니까 억양도 하셨대. 됐죠? 소리의 길이 장단, 억양 요 정도인데 억양은 솔직히 말해서 표준 발음법에는 없어요. 근데 억양도 의문의 역할, 그러니까 뜻을 구별해 줄 수는 있죠. 똑같은 밥, 먹어 라고 해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밥 먹어? 이러면 무슨 의미? 물어보는 의미, 의문의 의미가 돼버리죠. 밥 먹어! 이러면은 명령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평소의 의미도 돼요. 너 뭐해? 밥 먹어. 이렇게 단순하게 진술도 되고 그게 억양이에요. 근데 이제 뭐 억양은 뭐 어디에 올리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소리의 길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절음은 또다시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뭐 발음시 장애를 받는가? 해가지고 두 개 자음 모음 이렇게 당연히
당연히 자음은 장애를 받고 모음은 안 받는다. 겠죠? 장애를 받으니까 자음이고요. 됐죠? 그리고 모음을 또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아씨 어떡하지? 모음 두 개만 나누지. 어떻게? 가등시 하나 입모양의 변화가 있는가? 해가지고 단모음 이중모음 이건 아니죠? 단모음은 당연히 변화 없고 이중모음이 이중이니까 변화가 있겠죠 라는 이야기. 그래서 또 외워야 되는 게 뭐였냐? 우리나라 분조음은 몇 개? 40개. 자음 몇 개? 19개. 모음이 21개. 단모음이 10개. 이중모음이 11개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분자음은 우리가 단모음 아니 자음 모음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이중모음 때문에 어떤 개념도 알아야 되냐면 단모음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는 거죠. 됐죠? 단모음이라는 개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음을 봐야 되고 단모음표 봐야 되고 이중모음을 다 봐야 되는데 이거 보기 전에 소리의 길이 하나 정리를 쓱 해놓고 가시면 뭐였어요? 소리의 길이 정리해보면 일단 어디가 길어지는 거다? 중성 그러니까 모음 됐죠? 중성을 길게 발음하는 거다. 중성이 길게 발음하는 것밖에 안 돼요. 모음이 원래 장애를 안 받고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중성만이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였어요?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실현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사람 했었나요? 그럼 눈사람 말고 딴 거 해볼까? 예를 들면 벌 있죠? 얘는 긴 발음이에요. 여기 긴 발음 표시. 근데 꿀벌 하면은 요거는 긴 발음 없습니다. 요거는 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번엔 잘 외울 수 있겠습니까? 됐죠? 요거 잠깐 지우고 네, 그럼 금요일날 일찍 끝나냐? 그 1등 하면 뭐 줘요? 뭐 반 파티하라고? 1위 하면 한 2, 30만 원 주나? 그럼 뭐예요 보통? 중학생 애들은 5만 원 줬대. 3등 했다고 5만 원 줬대. 그거는 뭐 누구예요 제가? 얘네들 한 3등 하면 한 5만 원 주면 그 정도 안 걸려. 저 작년에 중학교 때 1등이었는데 10만 원 줬어요.
1등에서 10만원? 그럼 3등에서 5만원 맞네. 누구 거에 붙여? 보통 피자 시켰나? 그게 한번 쳐보죠. 자, 자음표 그려야죠. 자음표. 자, 자음표는 보통 우리가 셋셋 둘둘 셋셋 둘셋셋 둘둘 10칸 한 12칸 14칸 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자음은 19개를 분류하는데 그 분류하는 기준은 몇 개였다? 2개였다. 그래서 장애를 받는 위치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위치에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 소리가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발음을 할 것인가를 신경 쓰는 거잖아요. 자, 일단 소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입술부터 목구멍까지 넘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그럼 입술 소리. 두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소리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윗잇몸 소리, 잇몸 소리. 윗잇몸 소리고 잇몸 소리. 윗잇몸 쪽이랑 혀 끝이랑 만나서 소리 내는 거. 느느느느느 이런 거. 그런 다음에 입천장. 센 입천장 소리. 이렇게 딱딱한 입천장을 지나면 뭐 있다고 했어요? 여린 입천장 소리. 혀 뒤랑 여린 입천장이랑 만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런 다음에 목청 소리. 이게 목구멍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술부터 목구멍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입술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양수는 양쪽 얘 순자가 입술 순자입니다. 두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니까 양수는. 자, 잇몸 소리는 우리 잇몸을 뭐라고 그래요? 치조라고 합니다. 치조음 이라고 하고요. 센 입천장 경국의 음, 경국의 음. 여린 입천장 연국의 음. 마지막에 목청이 후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 그럼 이제 좋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싹 나눠버리죠? 네, 이쪽은 뭐 안, 울, 림, 소, 리. 얘는 울, 림, 소, 리. 요 나눠버립니다. 자, 안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우리 한자로 뭐라 그러고? 한자로 뭐라고 하게? 안 쓰지?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무성음. 성대가 안 울린다. 무성음. 그 울림 소리는 있겠죠? 뭐? 유성음. 무성음, 유성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울림 소리도 두 개로 쫙
나눠버리죠. 뭐로 나눕니까? 코스 소리 그리고 흐름 소리 이렇게 나뉩니다. 코 쪽이 울리면은 한자로 뭐라 그래? 코 비지, 비염 이러잖아요. 이거는 비음입니다. 그리고 흐른다 라는 거 한자 뭐? 리움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유음이 됩니다. 흐를 유자입니다. 유. 그렇게 해서 코가 울리면서 나는 소리 암 한번 울려요. 안 한번 울리고요. 앙 한번 울립니다. 앙 한번 울려요. 그리고 흘러가는 소리는 뭐 하면 된다고 했어? 랄랄랄랄라 하면 된다고 했죠.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하면은 돼요.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됐죠? 자,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 울림 소리는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죠. 뭐?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잠깐 멈췄다가 팡! 터트리는 소리. 봐! 이런 것들. 터트리죠? 그러면은 터트려 봅시다. 파열은 나 근육 파열됐어. 그럼 근육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통로를 좁혀서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서 공기를 내보내. 그럼 비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마찰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찰도 시키면서 파열을 시키면서 쓱 비벼서 내는 소리. 그럼 둘 다 하나씩 갖고 오면 되죠? 파찰은 이렇게. 다시 한번 파열은 터지는 거, 마찰은 비비는 거, 파찰은 터치면서 비비는 거. 됐죠? 하나씩 다 갖다 썼고, 파열음에서 3개 있습니다. 와, 여기 3개. 뭐 있어요?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자, 예사. 예사. 쟤는 아주 늦는 게 지각이 예사야 하면 뭐야? 일상이다라는 소리죠. 좀 맨날 늦어 이런 소리예요. 그럼 예사 소리 두 글자도 형은 평범하니까 평범한 소리. 된 소리는 약간 쌍자우죠. 딱딱한 느낌. 그럼 뭐야? 경음. 거센 소리는 좀 세야 되지 않습니까? 격해야죠. 격음. 됐죠? 예사 소리가 이제 거센 소리 됐고, 그럼 파차음에도 3개. 어떻게?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마찰음은 딱 2개. 예사 소리, 된 소리. 됐죠? 그래서 예사 소리의 입술 소리, 비읍, 디귿, 여빈천정의 기억, 이 계열이 있다 그랬죠? 우리 아까 삼성체기 계열 말했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쌍자음, 얘는 거센 소리, 약간 좀 진짜 거센 느낌, 이런 계열. 경구교육은 하차든 여기 요거 지으시죠? 여기 그러면은 가 됐고요. 마차름은 여기 시옷, 쌍시옷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9개를 외웠었죠. 뭐 여러분은 어떻게 외웠는지 몰라도
살면서 이거를 몇 번이나 그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몇 번, 한두 번 그리면 끝 아니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살면서 몇 번을 더 그릴까 생각해봤더니 지긋지긋하네 진짜. 예전에는 이게 마지막에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커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어디를 놀러 가거나 뭐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요즘에는 커서 뭐 그러니까 이미 컸지만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하찮게 살고 싶어. 너무 하찮게 살고 싶어. 내 꿈은 바꿨어 이제. 하찮은 인생. 자고 일어나서 그냥 한 12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밥 먹고 친구 불러서 그냥 술 한잔 하고 안주는 그냥 낚시에 가고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하찮은 인생. 꼭 할 거야 씨. 그 우리나라 종특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꾸 그거 얘기하잖아. 직업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꿈이 뭐 직업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꿈이 뭐야? 아니 직업이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백수요. 솔직히 누가 일하고 싶어요? 나 무조건 백수. 지금 생각해봤을 때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백수원. 백수원. 사자. 그치. 그게 뭐야? 아니야. 사자? 그지 같은 사자 싫어요. 수영이죠. 그냥 돈 많고 하찮게 살고 싶어요. 진짜 개 하찮게 살고 싶다. 갑자기 그 생각이 돼. 자, 좌표 됐고 모음표 안 그릴 수 있니? 그래야죠. 단모음표. 자, 단모음은 몇 개예요? 많이 아파? 그냥 들렸지 뭐. 뭐라고? 단모음이 19개라고? 설마. 단모음이 10개죠? 그러면 10개를 나누는데 기준은 3개입니다. 뭐?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죠. 혀의 앞뒤 위치 라고도 했죠. 쫙. 아유 잘 봤네. 선생님이 약간 선을 막 긋거나 글씨를 막 써도 이해해 주세요. 힘들어요. 요즘 하셨다. 힘듭니다. 자, 그렇다고 수업 설명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알아서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앞뒤 위치. 앞을 의미하는 한자 뭐 있어? 전설. 후설. 근데 TMI로 굳이 알려드리면은 약간 좀 앞, 뒤를 나눌 때는 항상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굳이 어디가 기준일까? 를 생각해보면은 약간 경고의 쪽이 됩니다. 이거는 TMI예요, TMI. 경고의 쪽으로 이제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런 다음에 입술 모양. 이걸 봐야 되겠죠? 입술 모양이 둥근가 평평한가? 둥글 원. 입술 아까 양순음 했죠? 순. 나머지는 평순. 전설에 평순 원순이 있으면 후설에도 평순 원순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선생님이 그냥 입을 벌리는 게 동그래 보일 수 있으나 원수는 그딴 게 아니라 그랬죠? 입술이 어떻게 좀 돼야 된다? 관략근처럼 좀 모아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됐고, 그리고 여기 혀에 높낮이 쭉 해가지고 확 왜? 높낮이는 높을 곳 가운데 중 낮을 적
다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 했었죠? 좀 유식한 말로 혀의 높낮이가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 입 벌려야 되죠? 왜? 혀는 여기 밑에 쪽 턱에 달렸기 때문에 입을 더 크게 벌립니다.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10개 입구 정도도 개구도가 높아진다 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거 키, 위, 를, 주, 개, 배, 소, 네, 가 였죠? 키위를 주게 되었소, 네, 가 라고 중학교식으로 외워도 되고 그냥 이에 위에 의아 우어라고 그냥 바보처럼 외워도 되고 어찌됐건 선생님은 이에에 위에 의어 아 우어 이렇게 외웁니다. 저처럼 뿌뿌뿌 약간 좀 입에 붙지 않아요? 이에 위에 의아 우어 이게 붙어요. 바보처럼 중앙고등에서 다닐 수 있잖아. 이에 위에 의아 우어 보면서 저것도 바보처럼 뿌뿌뿌 쓰면서 막 이러면서 약간 티 같다. 해보니까 티 같네. 자, 근데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 이렇죠, 얘? 얘네 둘이 잘 나왔죠? 그럼 먼저 얘 어떻게 읽는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된다? 후설, 원순, 고모음 이렇게. 그럼 얘는 뭐다? 전설, 원순, 고모음. 얘는 전설, 평순, 중모음. 이렇게. 일단 얘부터 얘 위, 왜 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한 번에 발음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누가 발음해도 얘는 자꾸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적어버려야 된다. 무조건 얘는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무조건 단모음인데 사람들이 하도 입 모양을 바꾸면서 하니까 이중모음 발음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저번에 이렇게 안 적고 자꾸 단모음이 원칙인데 이중모음 허용 이렇게 써주니까 자꾸 이중모음도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단모음이에요. 무조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잠깐 봐주는 거지 얘는 단모음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자꾸 이중모음 된다면서요? 자꾸 불어주시는데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됐죠? 남자가 여자 만나고 해서 남자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애는 왜 잘 나와요? 그렇지. 얘는 개랑 헷갈리니까 자꾸 그런다고 그랬죠? 나는 개랑 헷갈려. 나는 개가 좋아. 라고 했을 때 도구를 좋아하는지 크랩을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고. 그렇죠? 그런데 요거 그거 뭐야? 개구도 사용하면 되겠죠? 애를 발음할 때는 애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낮이를 낮게 한다 였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자꾸 애와 애를 헷갈리는 이유는 뭐다? 애와 애를 헷갈리는 이유는
입 벌리는 정도도 비슷하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춥죠? 그죠? 돼요라고 하기엔 여기 있네요. 되셨죠? 요거 혀의 높낮이 때문에 얘가 뭐라고 했냐? 얘가 헷갈린다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펼쳐 놓은 김에 이중문까지 하시죠. 오씨, 오늘 새파시네요. 자, 왜 그게 자꾸 바뀌어요? 조금씩 안 나와요. 조금씩 안 나온다고? 이거 다 나와야 돼. 어떻게 보면 책임져. 자, 이중모음. 자, 이중모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개념? 반모음의 개념이다. 그래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반모음이 두 가지가 있었다. 뭐? 반모음 이렇게 이렇게 얘는 반모음 오나 우. 얘는 Y나 J로 쓰기도 하고요. 얘는 W로 쓰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자, 반모음 E가 붙는 애들을 한번 봅시다. 뭐 있어요? 반모음 E가 붙으면 여기도 해봐. 얘 어떻게 붙어? 반모음 E가 이처럼 발음하다가 A로 빨리 넘어가면 되죠? 얘. 그럼 이 얘도 있는 거죠. 얘. 얘는 돼요? 얘는 왜 안 돼? 의 뒤에 붙으면 돼요. 얘는 여가 되죠. 여 그러면 야도 되는 거고 얘는 유 요 이렇게 가겠네요. 다 반모음 E가 들어가는 애들. 그럼 얘는 반모음 O, 우가 붙는 애들 한번 봅시다. 왜 이거 되죠? 왜 되고 얘 어떻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 뭐 안 돼. 와 되네. 와 되네요. 그러면은 이중모음 11개 됐죠? 이중모음 11개고요. 그래서 여기죠? 이 반모음의 성질 있었죠? 그래서 반만 모음이니까 반은 자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음의 성질과 모음의 성질을 다 갖고 있었다. 자음의 성질은 솔로 발음 안 되고 반드시 반모음과 결합해야 된다는 거. 자음도 홀로 발음이 안 됩니다. 그쵸? 모음이 있어야만 발음이 되는 것처럼 반드시 단모음과 결합해야 돼요.
반모음 이라고 해서 이라고 그냥 발음해버리면 반모음을 발음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모음의 성질은 뭐였어요? 음성학적으로 모음과 같은 울림소리다 라는 말 했었고요. 음성학적으로 모음과 똑같다 라는 말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한번 해봤었는데 우리 이중모음은 상향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 있었죠? 상향 이중모음은 뭐였어요? 반모음이 앞에 오고, 하향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뒤에 오는데, 하향 이중모음은 하나밖에 없었다. 의 하나밖에 없고, 얘는 나머지 다 상향 이중모음이다. 근데 의는 학교에서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배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우리는 대충 배울 수 없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많이 배워놔야 학교에서 어떤 글씨 같은 문제가 나와도 해결이 되겠죠. 원래 공부는 많이 하고 쉽게 시험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험 보면 시험 중에 이렇게 쉽게 나와도 돼? 라고 하는 정도로 공부를 해두세요. 그러면은 남들이 쉽던 말던 상관없이 우리는 100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1등급 드럽게 많겠는데? 라는 생각. 물론 너희만 쉬운 걸로. 알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좀 덜 할 걸. 이 마음이 원래는 가장 바람직해요. 이렇게 쉽게 나올 줄 알았으면 공부 좀 덜 하는데 원래 그런 게 원래 시험 공부의 정석이죠. 그런다고 시험 공부 맞춰주는 건 아니니까. 되셨죠? 여기 이제 이중모음까지 이렇게 한 번에 끝내주기야. 됐죠? 다음 시간에는 교체를 한번 끝내보도록. 말도 안 되죠?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이거 좀 끊어주시겠어요?